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의 반중 움직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대만의 상황입니다. 중에 맞선 대만 파인애플 먹기 운동, 4일 만에 중국 1년 수출량 넘어 최근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중국은 3월 1일부터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했었습니다. 대만 파인애플 애국 소비, 중 수출 금지 이겼다. 이에 대만에서는 국산 파인애플 사주기 운동을 했고 여기서 4일 만에 1년치 중국 수출량만큼 팔렸다고 대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산 파인애플에서 유해 생물이 검출됐다면서 3월 1일부터 수입을 중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의 파인애플 총 수출량에서 90%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었기에 대만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대만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나 일본이 대만을 크게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차잉잉원 총독은 일본에게 감사하다고 직접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중국이 유해 생물을 핑계로 경제적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호주에 이러한 제재를 하고 있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인해서 세계 경제가 중국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주는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해서 국제적인 책임을 묻는 조사에 총대를 맸습니다. 중국을 조사하자. 이에 중국은 경제적 보복으로 쇠고기 수입 제한, 보리에 80% 관세, 특히나 와인에 200% 이상 관세를 물리면서 경제적으로 호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핑계로 호주의 보리와 원목의 수입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일본은 대만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만산 파인애플을 대량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3월 3일 기준 일본은 6,000톤 이상의 파인애플을 대만에서 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원래 파인애플의 80%를 필리핀에서 수입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대만에서의 비율을 늘리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서 미국과 캐나다도 대만에게서 파인애플을 구입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파인애플의 수출국이지만 대만의 파인애플을 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유의 파인애플이라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아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체에서 파인애플 소비량이 적은 것도 이유라면 이유겠지만 타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가져갈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반응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더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이 중국과 자매도시 파트너십을 감독하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로 하여금 간첩행위나 중국의 사상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블랙번 의원은 자매도시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여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시장, 농업노동자 및 교육위원회 구성원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하며 자매도시 파트너십이 베이징의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연성 권력이란 말로도 불립니다. 설득의 수단으로 돈, 권력이 아닌 매력도 있다는 것으로 소프트 파워는 설득의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의미하죠. 이 소프트 파워는 시진핑과 후진타오가 추진한 외교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의 차이나타운 등을 건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중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블랙번 의원은 상원의원 회의에서 중국은 자매도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157개의 자매도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스파이 활동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미국에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매도시를 투명화, 없애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것이죠. 또한 중국이 5G, 화웨이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림과 동시에 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니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웨덴도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눈치채서인지 이미 중국과 자매도시 결연을 끊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예테보리가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와 맺었던 34년에 걸친 자매 결연의 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호주 역시 뉴사우스 웨일즈의 와가와시가 중국 원안성 쿠민과의 32년에 걸친 자매 결연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체코에서 시작되었죠. 체코는 19년도부터 베이징과의 자매 결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체코는 중국이 아닌 대만과 자매 결연을 맺었죠. 그리고 이러한 중국과 자매 결연을 파기한 프라하의 시장은 티베트 정부 지도자를 초대하는 등 반중의 모습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은 체코와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사업 파트너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또한 프라하의 시장은 중국의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발언을 체코가 한다면 중국은 체코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지만 이 불이익보다도 도덕적 의무가 더 중요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막상 중국과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보니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영향력, 중국의 경제력 등을 너무 신경 쓰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 파워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 공자학원은 중국이 세계 각 나라에 있는 대학교들과 교류하고 중국의 문화나 중국어 등을 교육하고 중국에 대해 전파하려는 명목으로 세워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중국 공자학원 역시 없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켄터키에서는 이미 중국의 공자학원을 폐쇄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정부는 어떨까요?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이 토니 블링컨은 얼마 전 처음으로 중국의 외교톱 양제츠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의 목적은 보통의 취임 인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블링컨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런 블링컨의 태도는 중국도 놀랐다고 하네요. 중국의 언론 매체 글로벌 타임즈를 보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당시 미중 관계가 나빴던 것과 다르게 좀 더 미중 관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글로 미국이 중화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블링컨의 이러한 통화는 그만둬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중국 웨이하이시 자매도시 여수의 마스크 1만 5천장 지원, 청주 증평군 중국 관남현과 국외도시 첫 자매결연, 구리시 국내외 교류도시 명예대사 위촉. 구리시 명예대사들은 미국 캐롤턴시 중국 진앙도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시 협력 지원, 양평군 국제자매도시 중국 짜오장시와 비대면 교류, 안동시 중국 시안시 자매도시가 되다. 세계의 흐름과 전혀 다르게 중국과 더욱 자매도시를 강하게 맺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반중 열풍과 다르게 중국몽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김치 한복은 중국 것이다. 김연아, 손흥민 선수, 그리고 윤동주 시인까지 중국인이다 라고 말하는 돈 없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예산을 반토막 내고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상 맛조개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